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의대 수시 미충원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뉴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봅니다. 최근 3년간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33명, 2023학년도 13명, 2022학년도에는 63명으로 지난 3년 동안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요. 그에 앞선 3개 연도에는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의대 광풍이 약화했다기보다는 의대 모집 인원 확대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의대 중복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자들의 선호도상 최상위권 의대보다는 중위권, 비수도권 의대에서 수시 미충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둘러싼 대학과 의료계 입장차가 좀 눈에 띕니다. 대학은 수시에서 충원되지 못한 인원을 정시 모집 인원에 더 얹어서 선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인원을 2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교육계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적은 데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께서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수시 인원을 정시로 2월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입 전형 운영상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학이 신입생을 덜 뽑을 의도로 일종의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입시 비리로 볼 여지도 있다. 다소 무섭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 추가 합격자 1,711명이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대비 추가 합격자는 145.9%로 정시에서 한 수험생당 2.45개 의대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9개 대학의 정시 선발 평균 경쟁률 6.62대 1이었지만 추가 합격자의 최초 합격자를 합산했을 때 전체 합격자 수 2,884명으로 이를 전체 지원자에 적용하면 실질 경쟁률은 2.69대 1까지 낮아집니다. 개별 대학으로 보면 실질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1.53대 1까지 내려가는 등 4개 대학이 2대 1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같이 볼 텐데요.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 어렵다라고 못을 땅땅 박았다는 뉴스입니다. 18일 오전 교육부 구현희 대변인께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로서 변경하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함없다라고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정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진행을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지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계,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2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서 모집 인원을 조정합시다 라고 하고요.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고 각 대학은 모집 요강에 명시한 대로 미충원 인원을 정시해서 선발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협은 내년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에 대해서는 여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교육부 얘기부터 해볼게요. 야,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이 21세기인데 고등학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그 모순을 전가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네. 우리나라 이제 여권 신장은 많이 됐으니 남성, 여성의 지위는 비슷해졌어. 그럼 이제 아동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법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아니 뭐 정부나 의료계가 꼴값을 떤다고 쳐봐요. 그럼 애들의 이거는 누가 감당할 건데? 저는 올해 고3은 사실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내년에 고3 되는 친구들은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요? 좀 당장
1년도 안 남았는데 수능 봐야 되는 게. 근데 지금 그거를 볼모로 이게 말이 되나요? 지들이 해결해야지 왜 피해를 아이들한테 전가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충원 인원이 2자리가 될 거다. 뭐 이건 좀 여기 해석이 뭐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빼먹은 게 있죠. 그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3자리가 됐다. 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지만, 그 올해 핵심이 뭐냐면 학종이 사실은 이제 거의 볼 게 없잖아요. 수상 빠졌지, 네. 뭐 다 빠졌지. 그 다음에 블라인드라고 하지. 그러니까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나? 무조건 성적 좋은 친구가 유리해진 겁니다. 교과 전형은 애초에 성적만 보고, 네. 그 다음에 학종에서도 성적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중복합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6장의 의대를, 그러니까 보통 초상위권은 6장 다 의대를 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나, 2개, 3개를 동시에 붙으면 당연히 그 중에 제일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동은 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충원 합격이 미충원으로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마지막 전화로 5차까지 했는데도 될까? 거기서 그렇죠. 안 끝나야 돼.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될지를 예측해 보는 건 올해 이제 변수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췄냐.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어려워서 못 맞췄는데 올해는 쉬워서 못 맞추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몇 개 안 틀렸는데, 국어 같은 경우 몇 개 안 틀렸는데 표점이나 동점자가 워낙 많아진 거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서 몇 개 안 틀렸는데 등급이 하나 내려가거나, 탐구에 들쭉날쭉 변수가 있으니, 특히 올해 화원 본 친구들은 다 맞아야지 1등급인데, 그러면 이제 뭐 한두 개 틀렸는데 2등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약간 쉬우면서 발생하는 그 최저 못 맞춘 비율, 이게 사실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2가지죠. 하나가 성적 좋은 아이들이 여러 번 중복 합격했을 확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다. 그 다음이 최저의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2가지가 이제 미충원 인원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2021학년도, 20년도, 19학년도에 세 자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학종에서 그 성적의 영향력이 그 이전보다 훨씬 적었을 때입니다. 21학년도면 저 때가 공정성 강화방은 발표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블라인드도 흐릿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수상, 독서, 기타 등등 비교과에 영향이 있는 거죠. 볼 수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지금 현재니까 줄어든 게 다 그때부터거든요. 저 2023학년도가 13명인 게 그런 거 없어. 성적에 따라 무조건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줄어들었는데, 올해 과연 이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건 뭐 수능 최저 충족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건 아까 얘기했죠. 미충원,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고3이나 재수생들이 정말 복장이 무너지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들을 재수학원이든 학교에다 가둬놓고 세상사를 모르게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었으면 뭐 지금 뭐 원서 내는 거고 뭐고 다 머리띠 싸매고 나가야 되는 거 나와야 아닌가? 돼요. 누리의 권리는 왜 니들이 하냐.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왈가왈부가 적어도 25학년도는 없어야 되고 26학년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하고 싶으면 아까 뭐 저기 야는 빠졌죠. 여당과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하고 싶으면 2027학년도 1학년들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든가. 충분하게 시간을 당장 가지면서. 내년도 시험 봐야 되는 애들 걸 가지고 니거 아니 올림픽 하는데 개막식을 했어요. 이미 개막식 했는데 그 몇 년간 연습해가지고 온 애들한테 올해는 금메달 안 줄지 몰라 이런 걸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저는 뭐 물론 의료협계에도 억울한 면이 있고 정부도 말도 안 되는 게 자기들 생각을 왜 안 듣냐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게 누굴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